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60년 지기 친구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60년 우정이 깨진 그날.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영숙이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과 영숙이네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영수가 학교 가자. 영자야. 잠깐만 금방 나갈게. 그렇게 매일 같이 등교했어요. 그때는 신발도 변변찮았는데 둘이서 한 켤레씩 신던 운동화를 번갈아가며 신고 뛰어다니곤 했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해 여름 엄청난 폭우가 왔어요. 영자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더 높은 데 있어서 안전할 거야. 영숙이가 우리 집으로 뛰어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부모님을 두고 가기가 걱정됐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영자, 영숙이네 집으로 가.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그렇게 영숙이네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죠. 무서웠지만 영숙이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영숙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등이었죠. 반면 저는 글쎄요, 중간은 했나. 하지만 영숙이는 절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들을 밤늦게까지 가르쳐줬죠. 영자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어렵지 않지? 아, 영수가, 난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영숙이 덕분에 저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크면서는 첫사랑의 아픔도 함께 겪었어요. 영숙이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어요.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할 수 있겠어요? 영자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었는데. 바보야,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남자는 또 있지만 너 같은 친구는 없잖아.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다시피 했죠. 우리 아들 영숙이네 딸. 다 우리가 같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중에 아이들이 아프면 서로 달려가서 간호해주고. 영자야. 우리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수건하고 해열제 가져갈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남편들도 우리 우정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영숙이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숙이가 제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자야, 너희 아들 사업 망했다면서?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고.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말투며 표정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숙이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따져 물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에이 다 알면서.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던데. 마치 일기예보 말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6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얘기를 하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의 집일이나 신경 쓰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영숙이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나 봐요. 하지만 곧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친구 걱정도 못하냐? 그게 무슨 걱정이야? 뒷담 하나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난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영수가 60년 동안 뭘 한 거야? 이렇게 남의 불행을 즐기려고? 뭐?
내가 언제 너의 불행을 즐겼어. 난 그저 걱정돼서. 걱정. 그래, 내가 걱정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네.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말을 마치고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일어서려 노력했죠. 영수가, 우리 그만 보자. 6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 제 말에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자야. 잠깐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며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제가 한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죠. 너무 과하게 했나. 하지만 영숙이의 말과 태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영숙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숙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60년 우정은 끝이 났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런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어요. TV 틀어놓고 혼자 웃고 혼자 이야기해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하지만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느 날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영숙이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됐어요. 영숙이를 마주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옛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죠. 영숙이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밤이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영숙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별자리를 찾으며 꿈꾸던 미래, 서로의 결혼식 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 아이들을 키우며 나눴던 고민들.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가끔은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영숙이의 말들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래, 이제 그만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며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금방 느껴졌어요. 아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슨 일이니? 걱정이 되는 마음에 급하게 물었어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망했어. 다 잃었어.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영숙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사업이 정말로 망한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빚도 많이 졌대요.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거라고. 듣다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아들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도 털어놓지. 죄송해요, 엄마. 엄마 걱정할까봐.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난 전혀 몰랐다니. 한편으로는 영숙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영숙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가진 돈이라곤 얼마 없는 연금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잠들기 전 문득 영숙이가 떠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영숙이에게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는 생각에 더 서글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아들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약간의 저축을 털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노후 자금인데. 아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가 잘 되는 게 엄마의 노후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강한 척했어요. 지금은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집안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TV를 켰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서랍에 있던 옛 전화번호부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영숙이의 번호도 있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화번호부를 펼쳤어요. 영숙이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숙아, 너가 있었다면 지금 뭐라고 해줬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못 이기는 척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미래, 제 노후, 그리고 영숙이와의 관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 이제 달라져야 해. 나부터 변해야 해. 새로운 결심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된 며칠 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한창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야. 돌아보니 영숙이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거봐, 내 말 맞잖아. 너희 아들 사업 망한 거 맞잖아. 넌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성질을 부렸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곧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야, 김영숙. 너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60년 우정이 고작 그 정도야?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사업 망했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넌 그렇게 좋아?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렇게 좋으니? 넌 말이야. 60년 동안 뭘 배웠어? 친구의 아픔을 즐기는 버릇,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는 그게 너가 말하는 우정이야. 난 정말 몰랐어.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니, 너 진짜 아직도 할 말 있어? 우리 아들 얘기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면서? 그러고도 미안할 것 없어? 너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들 일도 모르고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내가 진짜 친구였다면 날 찾아와 위로해줬어야 했어. 근데 넌 뭐 했어? 뒤에서 쑥덕거리기나 하고. 그래, 난 내 아들 사정을 몰랐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난 형편없는 엄마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뭐?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럴 자격이 생긴 거야?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를 심판할 자격이 생긴 거야? 넌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넌 지금도 너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한지 모르고 있어. 친구의 아픔을 즐기고 친구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고. 그게 너의 모습이야. 난 이제 알았어.
우리 우정이 진작에 끝났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넌 날 그저 인생의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여겼던 거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내 앞에서 내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즐길 수 있는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이야, 김영숙.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그리고 제발, 제발, 남의 불행을 즐기지 마. 그건 정말, 정말 못된 짓이니까.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영숙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죠. 집에 돌아와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숙이와의 마지막 대화는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제게 새로운 힘이 되었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도울 방법도 찾아야 했고 제 인생도 새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어요. 젊었을 때는 활발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소극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죠.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담당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관리,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학교 급식 도우미를 선택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 손주들 생각도 났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생활은 180도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갔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꼬마 여자아이예요. 항상 혼자 밥을 먹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할머니, 제 할머니랑 닮으셨어요. 그래? 너희 할머니도 이렇게 예쁘시니? 농담을 했더니 아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 후로 그 아이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요. 제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들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죠. 아들도 새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힘을 내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변하니 주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영숙이 생각이 나곤 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영숙이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여전히 쓴소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 미영 씨가 물었어요. 영자 씨 혹시 오래된 친구 있으세요? 저는 젊을 때 친구들이랑 다 연락이 끊겼거든요. 가슴이 찌릿했어요. 영숙이 얘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더라고요. 있었어요. 60년 지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끝을 흐리자 미영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금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영숙이와의 일을 간단히 털어놨어요. 미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영자 씨 60년 우정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미영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미영 씨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영숙이와 화해.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걸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영 강습을 받고 나서 복지관을 나가려는데 영숙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례식장이 어딘지 알아? 시립병원 장례식장이래. 택시 불러줄까? 고마워.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 떨리는 다리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영숙이와 다퉜던 일,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시간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택시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백미러로 저를 보셨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에요. 오랜 친구가 남편을 잃었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 아프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기사님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이 나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숙이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학창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 서로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섰던 날, 아이들 돌잔치에 함께 참석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이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제가 첫 번째 문상객이었어요. 영숙이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아. 조심스레 불렀어요. 영숙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영자야. 내가 왔구나. 영숙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숙이를 꼭 안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서운함,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아파왔어요. 미안해 영숙아.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너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영자야, 난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껴안은 채로 있었어요. 6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어떤 말이 필요했겠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영숙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옆에 있어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6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영자야. 나 너무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괜찮아, 하루하루 천천히 가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저는 영숙이 곁을 지켰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동안 계속 영숙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의 재회가 이렇게 슬픈 일로 시작될 줄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운명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쩌면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이의 눈가에 피곤함이 깃들었어요. 영숙아, 조금이라도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고마워 영자야. 내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영숙이는 피곤에 지쳐 잠깐 눈을 붙였고 저는 그 옆에서 꼭 손을 잡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숙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우리의 오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답니다. 새벽녘 영숙이가 깨어났어요. 영자야, 너 밤새 여기 있었어? 그래, 내가 여기 있어야지. 영숙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침이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숙이 곁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도왔어요. 영숙이의 자녀들도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산책도 하고 저녁이면 TV도 보며 지내요. 재미있는 건 영숙이는 양념을 하는 솜씨가 좋고 저는 국 끓이는 게 자신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며 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둘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71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죠.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해요.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다툼이나 오해로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나이 든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숙이와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행복하게 일어나요. 영숙이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영자님의 60년 우정에 대한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더 맑은 내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다양한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